이제 민선 7기 이제 하반기 도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침 7월 1일부터 휴가를 쓰는 바람에 날짜로는 적절한 때를 놓쳤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어차피 전반기 2년을 지내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큰 틀에서 우리 도정의 방향과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큰 도정 비전 하에 무엇보다도 제주의 근본 가치인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한계에 도달한 환경 수용 능력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등 여러 가지 제주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한편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성장통 그리고 도민들에게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산업인 1차 산업이라든지 관광의 질적인 전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자동차, 드론 등등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산업 정책과 함께 미래의 제주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일자리 및 인재 육성 정책에 역점을 기울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께서 많은 성원도 해주셨고 많은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면서 더 알차고 추진력 있는 도정 하반기를 끌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들이닥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제주도 사회의 건강과 안전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시도보다도 한 단계 더 심각한 그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국경 수준의 방역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선제적이고 강력하고 충분한 조치를 한다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코로나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 모든 역량과 우선순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이어서 우리 여름과 가을에 있어서의 2차 대유행도 전도민 독감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및 발열에 대한 분리된 안심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제주만의 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서 코로나 청정 제주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즉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녹색 성장 그리고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디지털 전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도 위기 대응 및 미래에 대한 발전 전략으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은 제주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추구해오던 제주의 미래 비전 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제주의 기존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구상들과 전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제주의 선도적인 미래 산업 혁신의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 후반기는 우선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코로나 청정 제주를 지키면서 당면한 제주의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기에서 보호해내고 앞으로
녹색 성장,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러는 것을 오히려 제주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이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 선도를 해나갈 수 있는 제주도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앞으로 도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칸막이를 뛰어넘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혁신 행정을 한 단계 더 박차를 가해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도정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취임하면서도 도정에 전념하고 제주도의 당면한 현안들, 그리고 미래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역량을 다 쏟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제 성과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제 특히 4월 총선 이후에 전국적으로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의 위기 또는 정치의 위기가 우리 제주도정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해나갔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선 도전을 이미 선언하고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대선 도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전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비전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움직여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도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비전과 전략과 누구와 함께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구상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느 정도 이런 비전과 전략이 최소한이 갖춰지면 우리 도민들께 알릴 것 알리고 또 국민들께도 이건 당당히 공감을 해나가면서 그 다음 행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너무 앞서 나가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무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도모해보고 있는 그런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 의논도 드리고 또 도민들의 성원이 없이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또 그게 온당한 때라고 생각이 되면 도민들께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보다 그 준비하고 고민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계기들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현재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도민들께서도 사실은 때가 되면 또 이 제주인으로서 큰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오히려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 한 번 나서면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대충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던 시기에 도지사들이 다 도정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에도 분명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에 대한 제주 도정이 해야 될 바, 그리고 제가 도민들께 약속을 했고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제주의 미래 현안 해결과 미래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중앙정치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또 그런 현재 또 제가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 지금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내려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요구되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도민들께 충분히 그게 투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 대선 경선이나 물론 본선에 나가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근데 대선 경선을 뛰면서 도지사직을 사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경우의 수로서 재단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협치는 제주도정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히 전반기에 의회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또는 여러 가지 행정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늘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게 또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협치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영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더 협의가 심의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저희는 그건 의회의 권한으로서 존중을 하겠고요. 다만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선 현장에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일선 경제 현장에서 그에 부응하는 어떤 행정 조직의 개편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또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문회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자진해서 의회에 제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그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제도화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로는 이게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민들이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좀 알고 또 그 뭐 행정시장이든 그 청문회 기관장들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그 포부 내지는 그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론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숙고하는 시간을 당연히 갖자는 취지입니다만은 이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신 다음에 3대 4로 의견을 냈는데 과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게 이 청문회 취지에 맞는지부터가 사실 이건 제도화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과연 이 3대 4로 의견이 갈린 거에 대해서 지금 부적격 의견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걸 도지사가 어겼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얼마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양 시장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 그리고 저희 비서실장과 상임부 부시장을 통해서 단연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제가 경험도 해봤고 평가도 이미 저로서는 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와 제가 함께 일해 나갈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가 도민들께 약속한 도정을 펼치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서 현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하고 도민들과의 소통, 행정을 펴나갈 사람으로서 최적임자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 확신이 크면 클수록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종합적인 판단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종합적인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안의 내용은 뭐 제가 뭐 그걸 세세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중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을 채용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철학을 봤을 때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이 단점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 비례관계와 본인의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인사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안동호 부지사니 남동호 시장이 됐든 김태엽 시장이 됐든 특히 김태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에 뭐 비록 대리운전의 마지막 과정이긴 했지만 아무리 술을 마시더라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점에서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 이를 통해서 더 낮은 자세 그리고 도민들에게 더 섬기는 자세로 이것을 만회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도민들이 결과적으로 용납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로서도 그에 대한 단단한 질타와 함께 다짐을 받았고요. 조건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더 도민들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섬긴다라는 자세로 이것을 본인의 어떤 과오를 만회한다라는 전제를 달고 임명한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부공을 직무 개정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사님이 지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이제 오른쪽 눈꺼풀이 우리 상반기에 이제 계속 여러 번 이게 뾰루지 같은 게 나다 보니까 이 거의 눈이 절반 정도 이게 덮어버려 가지고 의사가 권고하기를 아무튼 그 부분을 아무튼 이 눈꺼풀과 눈썹이 가는 거를 아무튼 손을 대야 되겠다 그래서 권고에 의해 가지고 휴가를 이용해서 했고요. 뭐 도랑 치우는 김에 가지 잡는 거는 뭐 부수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쁘게 좀 논의는 안 했고 대신 첫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도지사 협의회의 현재 부회장이에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회장이고 그래서 어차피 내일 모레 17일 날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리는데 아무튼 박원순 시장 이런 비극 바로 뒤에 열리는 거라서 사실은 열지 말자고도 제안을 해봤는데 아무튼 뭐 상관없이 열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또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되든지 뭐 입장이 나오든지 할 텐데 저희 그런 위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진작에 다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주 예. 자,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